시작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 지난 시즌은 어쨌든 이승엽 감독의 첫 선임, 그리고 초보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양의지의 영입으로 시작했던 시즌이었는데, 뭐 74승 2무 68패, 5할 2푼 1, 2의 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5강 들면 베스트, 잘했다 소리 나오겠다. 근데 결국 시즌 후에는 모든 두산 팬들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얘기하는 두산 팬들도 있고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두산 팬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과 저는 이랬습니다. 정규리그 준비, 운영을 조금 더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했다면 3위는 했었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을 안 쓴 것도 아니었고 3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았는데 3위를 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다. 초보 감독의 티를 못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시즌이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아지겠지로 항상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아쉬웠다 근데 이거 아쉬운 건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그리고 감독님 얘기 막 또 이렇게 해봤자 또 불만 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어쨌든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선임이 되었고, 김태형 감독 아래서 초보 코치로 시작했던 김주찬, 고영민, 뭐 유재신 코치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로 넘어갔고, 정재훈 코치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승엽 감독과의 불화인지도 모르겠고, 또는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즌 중반에 2군 잔류군으로 내려가면서 중용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기아 타이거즈로 이 팀을 적으로 옮기셨고, 김우석 코치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2군에서 이 지금 그리고 작년에도 감독이셨던 이정훈 감독님이, 그리고 2군에 있었던 선수들 뭐 인터뷰 또는 전화 연결했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우석 코치님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야수들 잘 봐주고 멘탈적으로도 정말 관리 잘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화 이글스에서 좋은 제안이 오셔서 한화 이글스로 가셨고, 정수성 코치 또한 뭐 LG 트윈스로 가면서 이승엽 감독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박흥식 코치가 수석 코치로 오셨고, 박흥식 코치님이 사실은 그 취임하시기 전에 이 인터뷰에서 이제 강상 기자님하고 이렇게 막 취재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기사로 나왔던 건데, 두산이라는 팀은 정말 궁금한 팀이고, 내가 코치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두산이 과연 어떤 문화인지, 왜 두산이 잘 나가는지 저 팀에서 꼭 코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올해 오셨으니까 참 잘 도와주실 것 같고, 조응천 코치 1군 오셨고, 김동환 코치가 이제 또 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2군 작전 코치로 복귀했고, 뭐 LG 트윈스에서 이제 작년까지 코치 생활을 했던 또 조인성 코치가 다시 돌아오셨고, 가드경 코치도 잔류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작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건, 외야 수비 코치가 전무후무했다, 없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진호 코치가 2군에서 이 작전 주루 코치로 올라오면서 외야 수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코치진 항상 구하는 게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올해만큼 정말 코치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가 들린 거는 처음이었어요. 12월부터 코치 인선이 너무 어렵다. 감독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프런트 기자님들에서 두산이 지금 코치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승엽 감독이 여기저기 정말 발품 팔아가면서 이제 데려온 코치진이라 이제는 좀 호흡이 맞고 이승엽 감독의 야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보직 변경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시범 경기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결국에는 김한수 타격 코치로 이동하면서 시범 경기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코치진 분들도 정말 중요하고 잘 해줘야 되지만 결국 선수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발 로테이션부터 조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인앤아웃부터 좀 가죠. 여기에서는 좀 알 수 없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현, 선수 이거는 인앤아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요, 엔트리가 나오기 전에 과연 1군 인앤아웃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규 했을 때 박준영이 풀은 아니었으니까 올해 박준영 들어갈 거고, 김기현 선수가 어쨌든 2차 드래프트에서 1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50일가량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1군 등록일이 50일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소속 구단 복귀 그리고 복귀하면서 양도금 50%를 다시 반환해야 되고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계약 공시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소속 구단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우리 김기현 안 받겠습니다 하면은 자유계약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를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50일가량의 기회가 들어갈 것이고 김민혁 선수도 이제 1루 대수비 또는 대타 자원 그 다음에 양석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들어갔을 때 자리가 나올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내야 유틸리티를 박지훈 전민재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박계범은 무조건 1번이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엔트리에서 결국에는 제어가 됐죠. 둘 다. 그리고 라모스 로하스 대체로 새로 들어왔고 김대한이 올해 4번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김태견, 최준호, 최종인, 김민규도 얼추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김태견만 살아남았고 요 오른쪽 숫자는 뭐냐면요. 괄호 안의 숫자는 2023 시즌 두산 베어스 야수진 총 타석수 순입니다. 김재호 선수가 8번째였고 조수행이 9번째, 이유찬 10번째, 양찬열이 15번째.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왜 엔트리 가지고 또 두산 팬들이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냐? 결국엔 이거였죠. 조수행, 이유찬 경기 후반부에 조커로 쓸 선수들한테 엔트리 낭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이 선수들 고점 본 것 같고 너무 불안하다. 더 어린 선수들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타석수를 세해봤더니 김재호 선수가 어쨌든 1군 스타트 안 하면서 내야에 541타석이 시즌으로 봤을 때 저 선수들이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중국식 계산이에요. 541타석 외야에서 348타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타석이 과연 지난 시즌에 어떤 선수 정도가 먹은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양석환이 40타석 들 먹은 거 외야에서는 정수비 선수가 583타석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니까 제 4번을 따로 줄 수 있는 타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엔트리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 엔트리가 나는 왜 불만이 많았냐 왜 엔트리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 사실은 수비가 탄탄하냐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에 아니거든요. 그럼 이 유틸리티로 쓸 수 있는 다른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조수행이 있으면 대주자는 사실 크게 의미 없다. 다른 대주자는 둘씩 대주자를 쓴다라는 거는 그 경기에서 어쨌든 무조건 승부를 봐가지고 끝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크게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따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 둘 중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에 다른 내야 유틸리티가 들어오는 게 또는 여기 1번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넣는 게 맞지 않냐 스타트 할 때 어차피 여기 3, 4번 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월요일 끝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스타팅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제 뭐 거진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자면 이제는 선발 로테이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야수 엔트리 쪽은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선발 로테이션은 저는 그렇습니다.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이 있죠.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 셋은 상수로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브랜든이 여기 없고 곽빈이 여기 있어야 1, 2, 3인데 왜 이렇게 났어요? 이 둘은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은 둘 다 1옵션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올 시즌은 저는 아마 이 둘의 1번의 이 위치가 바뀔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칸타라가 안 좋은 경기 타선이 조금 빡빡한 팀에 항상 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패스트볼 이외에 결정구 부족. 근데 이 패스트볼은 카운트를 잡을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정구로는 딱히 쓸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랬을 때 브랜든 마들이 갖고 있는 구종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 둘이 1번과 2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곽빈까지도 우리는 상수로 보고 있다. 그럼 여기
현재까지 정해진 4번, 5번, 그리고 곧 돌아올 4번은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마운드가 정말 좋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작년 최원준 생각하면 여기도 물음표. 부상 복귀 이후에 최승용이 풀타임 선발 돌 때 여기도 물음표. 김동주의 스태미나 그리고 오후 선발에 얼마나 정착을 스타트로 잘할까? 여기도 물음표거든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경험이 많고 작년에 경험치를 먹었고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타 팀에 비해 이 국내 선발진이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시즌 들어가서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이후에 여기 저는 이 5번의 자리는 이 5선수들 중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동주가 지금 현재 좋아서 5번으로 스타트를 끊고는 있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언제든. 가장 먼저 저는 그 후보군에 야! 박신지빠 또 시작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번. 이유는 이 선수가 이제 엔트리에 합류를 할 때쯤에는 롱 릴리프에서 현재 우리가 엔트리를 아까 봤죠. 이 롱 릴리프에서 누군가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김민규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저는 그래서 박신지가 1번으로 여기 이제 6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거고, 이렇게 보면 선발 자원도 참 많은데 이 선발 자원들 역시 다 물음표다. 그리고 이영하는 올해 아예 불펜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수진 생각보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물음표를 한가득 가지고 시작하는 시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요 둘 다시 좀 넘어가 보죠. 외제 둘. 이 둘은 저는 35승. 둘이 35승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곽빈도 재구 흔들리는 타이밍만 줄인다면은 뭐 13승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 않나. 아니 뭐 35승이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18승, 17승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뭐 이 정도도 못할 거면 여러분들 뭐 3강에다가 두산 왜 안 뽑았냐? 야자타임에 이야기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3강에 두산 왜 안 넣음 했을 때에는 3강이 되려면 이 둘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어야지. 이 둘의 승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타선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게 문제인 거죠. 뭐 여기는 이제 복귀해서 또 던지는 거 좀 봐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곽빈이 12승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죠. 그럼 불펜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즌에. 아, 불펜이 이게 그림이 아니군요. 제가 왜 순서대로 이거 저장을 안 했을까요? 아, 여기입니다. 아, 이것도 야수인데요. 미안합니다. 안 넣었어? 아, 여기 있군요. 예. 요 정도로 일단 선을 나눠보고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이 오늘 나오기 전에. 요렇게 나눠놓고 스타트 끝내는 게 맞다. 얼추 맞았죠? 일단 홍건희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다면은 요 5은 어쨌든 필승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김명신이 이제 약간 마당새 역할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팀이 정말 불펜이 강하고 마운드가 강한 팀이 되려면 김명신이 작년까지 하던 이 마당새 역할을 다른 선수가 해야 됩니다. 박정수, 김민규, 최지강, 이영하 넷 중 한 명은 해야 돼요. 여태까지 던졌던 이닝도 생각해봐야 되고, 김명신이 필승조로 합류해서 지난 시즌처럼 보여주면은 그냥 6번째 6회 선발이 빨리 내려갔던 경우에 한 이닝만 던지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이상적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한 명 남은 불펜 좌완이기 때문에, 물론 김호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엔트리에 이제 김호준 선수가 이제 들어온 걸 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김호준이 도대체 여기에 왜 포함됐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스타팅 정규 개막 엔트리 일요일까지 경기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그리고 다시 3연전이 시작을 해요. 좌완이어서 넣었을 가능성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 이 멤버를 보시면 선발이 1번, 2번, 3번까지만 들어와 있고 4번, 5번이 없네.
그럼 다음 시리즈에서는 3, 4, 5가 출전해야 되는 시리즈거든요. 로테이션상. 그랬을 때 4번, 5번 들어올 자리 한 자리입니다. 교체용 자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빼고 말소했을 때에도 이 10일을 가지고 시간을 채울 수 있을 때 그냥 그 용도예요. 김호준 선수 경험치도 주고 필요시 좌완으로 나가고 그냥 그 용도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한 자리 더 빠져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빠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5선발 들어올 때. 또는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는 지금 시범 경기 때 우리가 김인태한테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 김인태의 모습이 전혀 안 나왔죠. 외야가 6입니다. 외야가 6이면 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또 감독님이 또 얘를 안 빼고 이 친구를 안 빼고 누굴 빼야지 하면은 여기가 빠지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면 있잖아. 시범 경기만 봤을 때는 김대한이 김인태보다 더 좋았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기대가 큽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투수의 공통점은 뭐냐? 커브를 던지는 사이드입니다. ABS가 도입되고 시범 경기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사이드가 던지는 커브가 굉장히 ABS에게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이크 존을 다 핥고 나가니까 시작과 끝을 어쨌든 다 통과를 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유형도 특이하니까 저는 이 두 투수한테 기대를 걸고 있고 마무리 쪽에서는 김태견을 마무리로 밀자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무리가 한 이닝만 나온다는 전제 조건. 투수 코치님과 이하 스태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한테 1.1이닝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가장 불펜 중에 이닝 관리가 편하니까 온전하게 한 이닝만 줄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일단은 경험이 있고 정철원 선수로 시작을 하고 더블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철원 선수가 못 던져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닝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건희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이 기대치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홍건희 선수를 굉장히 이 남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남용한 게 홍건희 선수 9위 하락에 요인이 있었다. 홍건희도 관리만 되고 불펜에서 지금 충분한 양이 있을 때 관리되고 필승조로 한 이닝만 던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보고. 이병헌 선수 저는 시범 경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요. 비시즌에 도대체 몇 계단의 스텝업을 하고 돌아온지 모를 정도로 다른 선수가 되어 있는 느낌? 굉장히 잘 던집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 그냥 좌타 나왔을 때 그냥 한 자리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던졌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걱정되는 거는 김명신 선수가 이 회복 기간과 감을 찾는 기간이 시범 경기 이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짧았거든요. 얼만큼 회복하고 넘어올지 그리고 파이팅 잘해야 된다. 야수 쪽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반드시 하고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야부터 살펴보시죠,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보시면 네 번째죠. 4외야수. 근데 이 네 번째 외야수의 기준은 스타팅 4입니다. 자, 김재한 선수가 지명 타자로 갔을 때 그럴 때 좌익수로 누굴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다 넣고 1번이라고 주고 싶습니다. 지금표 있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진짜 터진다 내 속이 먼저 터졌다.
김대한은 터진다, 내 속이 터졌다,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실링 생각했을 때에는 기회가 충분히 돌아가야 된다. 아까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조수행 선수가 이 들어갔던 타석 수를 김대한한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자료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1번에 김대한이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조수행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 배트 잘 치고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다만 팀 구성상 본인의 특성상 조수행은 경기 후반부 8회, 9회 이때 가장 무서운 타자인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주자고. 메리트가 있는 이닝은 8회, 9회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선수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주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맨날 쪼커러만 나서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구성과 특성을 봤을 때는 8, 9회가 가장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근데 이제 뭐 출루율 4할 찍고 뭐 타율을 3할 4푼 찍는다면 선생님은 최고의 1번 타자가 되고 정수빈 선수가 2번으로 들어가서 미친 듯한 테이블 세터를 꾸미면 되는 거고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사실 시범 경기 보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김태 선수입니다.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어요. 수비에서도 결국 아쉬운 모습이 조금 보여지기도 했고 뭐 사직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대타감으로 보여줬던 그 이 임팩트가 있으니까 대타 자원으로는 또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도 오늘 알고 보겠습니다. 엔트리가 나올 때 요렇게 나올지 않을까 1, 2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모습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내야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제 내야 구성 생각이었습니다. 확정 무조건 1순위 무슨 1순위냐 6, 3, 2, 1을 제외하고 스타팅을 제외하고 그럼 그 뒤에 내야수를 과연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내야수가 과연 누가 가장이 먼저가 맞을까? 박계범 그냥 박계범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저는 이유찬 선수한테 굉장히 미안하지만 지난 시즌에 굉장히 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유찬 선수가 23시즌 들어올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었냐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 박지훈한테 기대하는 팬들의 기대감보다 훨씬 컸어요. 군에 있을 때 퓨처스 경기를 나오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왔거든요. 퓨처스 기록들을. 그리고 본인 복귀해서 전역하고 팀에 복귀해서 키움 고척돈 홈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야 우리 차세대 거포 유격수 생겼다라고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실망을 많이 했죠. 뭐 뒷다리를 빼면서 타격에 불만감도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에버리지가 낮았던 것도 많았고 하지만 팬들의 민심이 터졌던 가장 큰 계기는 경기를 터트리는 클러치 에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다. 이건 사실 세금을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보면은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엔트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유찬, 조수행 엔트리에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된다. 왜요? 여긴 내야고 외야인데 팀이 조금 더 세지고 강해지려면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시범 경기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면은 이 친구는 스타팅에 작년처럼 자주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벤치에 앉아서 스타트를 할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의 롤은 내야 백업, 내야 유틸리티, 대주자 두 개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 대주자의 롤은 조수행이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더 많은 수비를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고 가능성이 좋고 발도 빠른 박지훈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조수행 선수가 들어가고 이유찬이 일단 엔트리 밖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저는 둘이 공존하는 건 같은 유형을 내야 따로 외야 따로 하나 갖고 있다라는 소린데 과연 이 팀이 이렇게까지 많은 내야 외야 따로 대주자 대수비를 쓸 상황이 많을까? 시즌 초에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2번 라인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야는 여기까지 편성이 돼. 아이고 박지훈 선수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요 이제 이 두 선수 우리 여동건 선수 임종성 선수는 당연히 2군 시작이었고 시범연기 때 괜찮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1군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올라오면 되는 친구들이고 이제 여기에서 좀 보여줬던 오명진 선수는 잘 모르겠고 시범경기 토대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전민재 선수가 굉장히 이 자리를 같이 박지훈 선수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커트라인이 됐다라는 점. 저는 그래서 NC 다이노스 경기 끝나고 월요일 날 로테이션이 로테이션 조정은 없죠. 엔트리가 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4번, 5번 선발 투수들이 이 엔트리에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 둘은 김호준, 이유찬이 되지 않을까 또는 김호준, 김인태가 되지 않을까 이 경우의 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빠져야 투수진에서도 빵꾸가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에 제가 포함은 따로 안 했지만 포수 부분이 이게 지금 사람이 환장합니다. 어쨌든 엔트리 발표에 장승현, 김기현 둘 다 포함이 됐습니다. 3포수 경쟁 체제로 돌입을 했고 양의지 선수가 무조건 베스트 스타팅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양의지 선수에 대한 걱정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올해. 왜냐면 작년에 여러분들한테도 시즌 중반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론 양의지 선수가 지금 이 기록이 우리가 알던 양의지의 기록이 맞냐? 물론 나이가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때처럼은 안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는 이 양의지 선수의 노쇠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진행됐다. 그걸 어느 지표에서 보고 너는 그따구로 판단하냐? 어디 막말이라고 양 회장을 의심하고 말을 곧따구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순 장타력 ISO 그러니까 아이소비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잔부상으로 빠졌던 기록이 생각보다 많았다, 올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빨리 2번이 붙어서 커야 되는데, 사실 2번의 자리에서는, 또 할 말이 많죠. 박모 씨라고, 예, 한잔 하시고 부릉부릉 하셔가지고, 퇴출되셨고, 숨기기까지 하셨던, 은폐까지 하셨던, 이 선수를 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팬들은. 예, 이 생각보다 몸이 유연한 포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쨌든 빠지면서 우리가 2차 드래프트에서 김기현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과연 김기현 선수가 어떤 포수인가? 좋은 포수인가?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시범 경기를 봤을 때도 당연히 의문점이 있는 게 맞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1군 기록은 표본으로 쓸 건덕지조차 없을 만큼 굉장히 쥐꼬리만큼 나왔고 퓨처스 기록을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요 정도입니다. 김기현 선수가 기회를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장승현 포수는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팬들도 이제 압니다. 고점과 저점을 다 봤습니다. 더 이상 얼만큼 성장할 거라고 사실 크나큰 기대치는 하지 않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다 본 포수. 수비든 공격이든 사실 고점과 저점을 너무나 다 본 포수라 저는 이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김기현도 밀어주는 시즌이 나와야 된다. 더 나올 게 없는 시즌 같다. 김기현이 그나마 있는 것 중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작년에 투수 쪽은 딱 좋았지만 야수 쪽에서 하위권 어떤 순위는 형 리그 중간 정도는 했던데요. 왜냐면 팀 WRC 플러스가 99였으니까. 어떤 표본에서는 하위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5위를 한 이유. 그리고 올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냉정하게 허경민 선수의 타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전에 허경민 선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허경민 선수가 데뷔 이래 스타팅 풀로 뛰면서 110타석 이상 소화한 시즌 중에 가장 커리어로 출. 근데 OPS가 좋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OPS는 2017년이 가장 안 좋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조금 좋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여서 허경민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허경민 선수 에이징 커브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경민 선수가 굉장히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허경민 선수가 풀시즌 뛰면서 이제 뭐 풀시즌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3루에 정착한 시즌이 이제 15시즌부터인데요. 허경민 선수가 잘했던 시즌들을 이렇게 뜯어보면 2016, 2018, 2020, 2020입니다. 짝수 시즌 돌아왔습니다. 홀수 시즌에 한번 신나게 쳐봤고 2024 시즌 짝수 시즌에 그냥 미신이에요. 예, 사실 찾아볼 게 없어서 생각보다 짝수의 기록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래서 뭐 반등할 것 같고 유격수 자리에 작년에 재호 형이 뭐 잘해주긴 했어요. 회춘한 거 아니냐. 지게 태워라. 김재호 돌아왔다. 커리어 하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재호 형이 스타트를 함께하지 못했고 계약이 늦어졌고 함께하지 못하면서 재호 형이 없는 박준영 선수 자리에 과연 박준영이 물음표일까? 느낌표일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박준영 잠실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타자다. 컨택만 좋다면 시범 경기 때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리고 잠실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타자다. 파워 있고 2루타 3루타 칠 수 있는 주력이 있고 필요할 때 넘길 수 있는 파워는 충분하고 다만 박준영의 유격수 볼 때 리스크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유격수 자리에서 사이드 스텝.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사이드 스텝. 그리고 실제로 컨디션이 잔부상이 조금 잦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잔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스타트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박준영의 잔부상 관리 얼마나 할 것이냐, 얼만큼 될 것이냐 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것 같고 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물론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뭐 쉽게 또 준비 안 해가지고 이 썸네일 바꿨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준비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주저리 써놓는 게 그닥 이뻐 보이진 않아서 이 정도로 그림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김재환의 커리어로 허경민의 커리어로 생각보다 야수진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 커리어 로우 시즌이 굉장히 많았다. 뜯어보면 그럼에도 투수발로 5위 했다. 근데 작년보다 투수진이 시범 경기를 봤을 때 더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김재환이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범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고 여기에서의 하나의 변수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저녁 8시 35분 기준으로 저녁 한 5시부터 이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KBO 리그 공인구 모두 통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 개수가 나왔거든요. 요거 마운드의 팀을 구성을 해놨는데 반발 개수가 지금 2019년 이후 역대 최고의 반발 개수를 보여주는 탱탱볼이라는 이야기가 시범 경기를 봤을 때 좀 그러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 과연 반발 개수가 어느 정도 시즌인가 이렇게 좀 찾아를 봤거든요. 2018 시즌이랑 얼추 비슷하고 2021 시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투수의 팀을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발 개수가 올라가서 투수팀이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투수팀을 만들어 놨는데 반발 개수가 올라가면 투수팀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투수의 팀은 반발 개수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만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잠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입니다. 파크 팩터도 그렇고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이에요. 그럼 우리 타자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높다. 그렇게 이 꺼리낌을 안 가져도 되는 이 반발 개수에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인구 둘레가 작아졌고 공인구 무게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근데 이 공인구 반발 개수를 제외하고 무게랑 둘레를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마운드 팀에 더 이득인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얄못이어서 야구를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이 작으면 채는데 더 유리하지 않나? 투수가 기본적으로 변화구를 던짐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게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타자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ABS가 도입이 되었고 커브볼러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팀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제는 조금 더 제가 좀 정말 쓸데없는 건데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우리 이번 새로운 용병 외인 타자 라모스 선수, KBO에서 이 부상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홈런을 3개를 쳤더라고요. KT 시절에. 근데 그 3개의 홈런의 모든 공통점이 좌타야. 그러니까 좌타를 섰을 때에는 스윙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제가 오늘 이렇게 봤어요. 좌타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 그냥 우리가 시범 경기 때 봤을 때, 그쵸, 우투한테 친 거죠. 그냥 신나게 돌리는 거예요. 예. 정교하면 우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트리플 A 기록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극과 극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 좋은 타격해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타가 컨택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시범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외야 4경쟁 후보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의견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 게, 4경쟁 후보군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앞서는 거는 김대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수행 선수와 이유찬의 엔트리의 공존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공존이 가능하다면 누가 빠져야 될까? 근데 그렇게 빠지면 이게 득일까 실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제가 4개를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김재한 선수가 수비를 쉴 때 지명타자로 들어갈 때 4번을 누구로 생각하면은 누가 빠지는 게 맞냐. 두 번째, 이승엽 감독이 4번 외야수 스타팅에 대한 중점을 수비로 볼 것이냐, 타격을 볼 것이냐, 현재 컨디션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4개로 봤을 때에는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김대한이 1번, 현재까진. 좌중우 모든 수비가 다 되는 야수. 코너만 해야 되는 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격도 시범 경기에 어느 정도 보여줬고, 현재 팀의 가치, 뎁스, 밸류, 실링까지 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당연히 김대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가장 이 모호해진 게 김인태 선수입니다. 아쉬워요. 김인태 선수가 입단할 때 김대한 선수의 기대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기대를 받고, 타격에 대한 걸 기대를 받고 들어왔고, 수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지 타격을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입단할 때. 근데 현재는 타격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김인태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김인태가 빠진다면 과연 이효찬 조수행의 공존을 진짜 진행할 것인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 둘이 포지션이 다르지만 경기 후반부에 쓸 수 있는 쓰임새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게 외야냐 내야냐 뿐이지. 그리고 서로 대체제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제가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롤에 대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요거는 유튜브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승엽 감독이 과연 달라질까?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예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어. 시즌 초반에는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 초반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감독의 입장에서.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 팀이 작년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1연승을 하고 연패에 늪에 빠졌을 때 운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달라질 것인가. 작년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그게 의식을 하고 가져갈 것인가? 그때 돼서 한번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초반에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좀 빅볼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그리고 투수 쪽도 그렇고 그때는 아마 좀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엔트리 딱 보고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왜 또 안 바뀐 가능성이 높다. 안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근데 정말 또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이유찬 선수 2군에서 하는 거 보면 사실 2군에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긴 해요. 그럼 그런 선수들의 유형은 뭐냐? 1군에서 쓰면서 터지거나 아니면 진짜 폭탄이 되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 과도기에 있는 기간이라고 애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막상 2군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유찬을 빼고 올릴 만한 자원이 딱히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저는 박지훈을 밀고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수행 선수는 저는 필 1군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조수행의 롤을 이유찬으로 대체한다라는 게 사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기 후반부에 쓸 수 있는 조수행 또는 정수빈이 나오지 못할 때 조수행은 아무도 대체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조수행은 1군 엔트리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스타팅으로 출발했을 때 네 번째 김재환이 지명으로 빠지거나 또는 김재환이 안 나올 때 스타팅으로 넣었을 때 김재환이 빠진 거에 대한 타격을 누가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외야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조수생 선수가 타격이 되면 1, 2번에 갖다 놓고 이승엽 감독이 하고 싶은 그 야구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김대한 그리고 김인태가 지금 모호해진 상황이다. 아니 정수빈은 아니 저는 엔트리 라인업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라인업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고정 라인업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내일 이제 2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승엽 감독이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 반 불신 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인이 달라지겠다고 했었고 그래 모든 걸 감안해서도 작년에 처음이었고 시행착오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잘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그냥 신뢰 반 불신 반인 거야.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돼. 근데 뭐 무작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 처음부터. 그럼 또 경기 보면서 존나 찡찡거릴 거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래도 작년에 와일드카드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천불이 받는다. 열이 받는다.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뒷목이 빳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방송국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승엽 감독님 확실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최강 야구 메타로 두산 올해 6할 못 넘기면 감독 경질이라는 미션 주입하는 거 어떠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그냥 자르고 싶다는 소리 같기도 한데 예. 아니 근데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야자타임 가서 겸손하게 얘기는 했지만 3위는 해야 된다. 진짜 3위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뒤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5위 싸움에 5강 안에 두산, NC, SSG, 롯데, 한화 이 여섯 팀 중에 누가 들어가도 안 이상하고 누가 떨어져도 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떨어지면 능력 부족임. 이번 시즌은.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떨어지면 능력 부족이야, 이거는. 운영 잘못했다라고 얘기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5강을 떨어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전력이 갖춰졌다라고 봅니다. 타팀 팬들이 봤을 때 작년에도 나는 작년 전력은 5위 싸움해서 5강 가면은 오케이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두산에 대한 평가가 과연 지금 중간입니까? 높게 보는 팀도 많아요. 이건 상위권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저기 부산으로 간 영감님 한 분 계신데 이제 우리 팀이 아니긴 한데 또 얼마나 베껴 먹으려고 또 얼마나 여우같이 운영할까. 거기가 좀 변수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여우같이 운영을 할까, 운영 자체를 또. 그래서 그 여우 같은 감독님하고 할 때에는 초반에 박살내서 버리는 경기가 되게 만들어 드려야지, 사실. 저는 3위 이상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번 시즌은 저는 모든 팀을 상대로 이악 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감독님, 뭐 이 영상 못 보시겠지만, 예, 보실 일도 없지만, 작년에 삼성한테처럼 하던 그 경기 운영과 그 총명함, LG 트윈스한테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야유 나왔던 이유들 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40% 이상은 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팬들. 전략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항상 그랬듯 LG 팬들도 그렇고 두산 팬들도 그렇고 이제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안 하지만 서로의 경기가 맞대결이 있을 때에는 이악 물고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삼성이 본인한테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으시다면 그 감정이 LG한테도 투영이 돼야 됩니다. 왜? 감독님은 지금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니까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